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입니다. 11번과 12번 문제는요, 급여관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네, 당회사는 2024년 9월 기속급여 2024년 9월 25일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 2016-0118 박지성 사원이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자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2016년 018 박지성 사원의 감면 유형 및 기간을 보기와 같이 등록한 뒤에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계산할 때 소득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급여에다가 청년 취업 감면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박지성에 대해서 일단은 취업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용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급여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 할 거냐? 박지성에 대한 그 사람의 등록을 돼 있는 거를 이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을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박지성이라고 있습니다. 2016-0118 여기 박지성입니다. 나이를 보아하니 이미 나이는 지났는데 보니까. 자, 그러면은 급여 정보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감면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요. 자, 봅시다. 자, 뭡니까? 중소기업 취업감면 90% 적용됩니다. 자, 날짜는 언제예요? 2024년 9월부터 26년 8월 3년 기간 감면입니다. 여기를 엔터를 끝까지 쳐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저장이 됐고, 자,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입력돼 있죠? 자,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을 했고 90% 감면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 할 거냐 아니면 급여 할 거냐. 원래 급여하는 거는 진짜 회사가 얘가 정말 싫어할 때만 급여에다가 넣거든요. 연말정산 때는 한 번에 폭탄 맞고. 그래서 대부분 99.9%는 다 연말정산 감면으로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랬더니, 자, 한번 봅시다. 끝났으면은, 두 번째, 급여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 그러니까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클릭합니다. 이게 한번 잘못되면은 되돌리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포기한 게 나아요, 오히려. 자, 그래서 2024년, 기속은 9월달입니다. 그래서 지급일은 1번 9월 25일자고요. 사업장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박지성으로 나오고요. 박지성 감면이 어떠죠? 감면이라는 얘기가 떠야 돼요. 안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크 먼저 다 하시고요. 전체 사원 체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급여 계산에 클릭을 해줘요. 자, 이거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순서. 자, 체크하고 급여 계산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계산 눌러주면 돼요. 그 옛날 프로그램은 급여 계산할 때 오류 뜨거든요. 그때 재선정 누르면 돼요. 옛날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2023년도까지는 오류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 거 연습할 때는 반드시 재선정까지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지성의 감면이 됐습니다. 월급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죠. 소득세가 감면했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소득세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박지성의 감면도 적용을 했겠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 총액을 묻는 거니까, 소득세 총액을 묻는 거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분이 아닌 급여 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총액에 소득세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소득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1599560원이 됩니다. 자, 13번의 답. 11번의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잘못되면은 되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되돌릴 때는 여기 재선정에 클릭을 하셔서 다시 이제 재조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근사치 찾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까지는 나도 잘 몰라요. 인사가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ERP 인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당회사는 2024년 9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 지급 대상 요건으로 지급일자를 추가 입력하여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계산을 할 때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이용합니다. 자, 봅시다. 특별급여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키워드는 아니고요. 간접적 키워드인데 이거를 할 때 순서를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특별급여나 상여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할 때 이제 문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할 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11번 문제와 똑같이 상용직 급여 입력에 대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답을 금방 찾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줄만 알면 어렵진 않고 할 줄 모르면 진짜 어렵고 그런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는 11번부터 20번까지가 그 풀이해서 시간이 좀 많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시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항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기초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9월달이 기속이고요. 자, 밑에다가 하나 등록해주면 돼요. 지급일자 해가지고 2024년 9월 30일 동시냐 분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분이고요. 아예 동시인지 분인지 F2번 누르고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0번 누르시면 됩니다. 비고 하면 되고요. 급여 구분은 이제 클릭하시면은 특별급여 체크하시면 돼요. 자, 특별급여 지급 대상자는 인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식적 및 급여 형태입니다. 인천 지점이 얼마나 안 좋아했는지, 자, 왜 이걸 빼고 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주려면 다 주지. 자, 그래서 직종은 하나하나씩 다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넣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요. 24개를 다 입력합니다. 무슨 출제자가 아니 복사 기능을 주던지 몇월 몇걸 복사를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사부터 해서 월급, 연봉, 1급, 시급 이렇게 자 12개 다 맞췄죠. 12개 맞추고 12개 맞추면 돼요. 근데 이 중에 인천 지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끝났고, 저장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9월달 나면 되고요. 지급일은 두 번째 거 9월 30일 거 잡아주면 됩니다. 사업장, 그리고 사업장은 이렇게 이제 총 11명이 뜹니다. 11명이 대상자가 되겠고요. 특별급여. 이 중에 인천에 있는 분들은 다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급여 계산 자 클릭합니다.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요구사항이 뭐냐?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정 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급여 총액을 자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총액을 자 클릭하면은 여기 전체 사람에 이제 대해서 물어보고 과세 금액 얼마예요? 3,129만 6,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당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토대로 2024년 8월 기속에 이성준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근무 수당을 계산하며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 책정 임금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자, 1유형과 2유형인데, 자, 이 문제는 근태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필수로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산식은 이거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태 관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급여관리 쪽에 보시면은, 근태 결과 입력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 8월 달이에요. 지급일은 1번. 기속 조건 어디냐면은, 사업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성준을 자, 클릭을 해요. 자, 이성준 클릭하면은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총 근태일수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총 이제 근무 일자 집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거 볼 거냐 밑에 거 볼 거냐 이제 그건데, 뭐 그냥 위에 거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여기에 평일 연장 근무 시간 몇 시간이면은 8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토일 정상 근무 시간 언제냐면은 4시간 15분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 평일 심야 근무일은 2시간 반. 그 다음에 토일 연장 근무 시간 언제냐면은 1시간 45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0.25, 뭐 0.75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은 시간이 이제 60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60분으로. 이렇게 4개를 딱 쪼개요, 이렇게. 4개를 쪼개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각이 나오죠. 4조각이 나오죠. 영어는 뭐예요? 쿼터입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쿼터. 자, 그러면 여기는 언제냐면 4분의 1? 이렇게 잡고, 3에서 6을 4분의 2로 잡아요. 그 다음 6에서 9를 4분의 3으로 잡고요. 9에서 11을 4분의 4로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소수점 계산은 얼마예요? 0.25가 돼요. 여기를 0.5가 되고, 여기가 0.75가 되고, 1시간 다 되면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분은 따지면 얼마예요? 15분마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15, 30, 45, 60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5분을 1.45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45분을 4분의 3으로 계산해줘서 0.7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쿼터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ERP 시험 칠 때는 모든 종목에 다 계산기 다 필수예요. 감독관이 뭐 계산기 필요 없어요 이러면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24.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급을 해주면 되죠. 근데 시급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래서 4.25에 곱하기 2.5 10.625 시급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했을 때 이제 1유형은 24.5시간이 나오는 거고 계산을 할 때, 그럼 2유형은 10.625시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급을 찾아야 되는데 시급은 인사관리 쪽에 인사정보 등록에 좌클릭합니다. 시급은 어렵지 않아요. 찾는 게. 그래서 이성준에 좌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급여정보에 좌클릭해가 여기 책정임금에 좌클릭을 해줘요. 책정임금 클릭해가 컨트롤 F3번 이용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17,291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원미만 절사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423,620원이에요. 그 다음에 10.625 곱하기 17,291원 해주면은 183716인데 183710이에요. 이렇게 그 두 개 더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607330이 돼요. 근데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은 담당 훈련 교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13번에다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ERP 인사할 때 꼭 계산기 꼭 챙겨가세요. 계산기 안 챙겨가면 안 돼요. 자, ERP 인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14번 문제와 15번 문제는 일용근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용직 관리를 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당의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하여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2024년 9월 기속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한 후에 급여 계산할 때 해당 지급일의 급여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합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9월 기속에 매일 지급이고요. 여기서 조건이 이제 붙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냥 일용직 급여 계산해주면 돼요. 근데 조건이 붙는 회사가 있어요. 특정 사원. 이럴 때는 첫 번째는 일용직 사원 등록을 해주고요. 조회해봤자 아무도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걸러내줘야 돼요. 걸러내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조건이 있냐 없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조건은 아무 조건은 없어요. 그럼 그 뜻은 뭐냐? 일용직 급여 계산 그냥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 조건이 없는 거는 또 아니네요. 보니까 여기 있죠. 지급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급여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급 조건이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어휴 쟤도 눈이 잘 안 보이나 봅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용직 사원 등록 회장 해가지고 걸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용직 사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누구냐면은 전체 사업장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야매로 하기에는 좀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는 2개, 격리부, 생산부. 고용 형태, 일용직, 인턴직 아니에요. 일용직. 아니네. 예, 일용직. 맞죠? 그 다음에 급여 형태는 시급직. 조회 조건 없고요. 기준일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턴직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인턴직 해본 적이 없었고. 인턴직까지 검색해 보니까 딱히 뭐 다를 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번호를 적어요. 1, 3, 6, 8, 9, 14, 15, 16. 로또 번호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1, 3, 6, 8, 9, 14, 15, 16 이렇게. 자, 끝났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자 클릭합니다. 기속은 언제냐면은 9월달이에요. 지급일은 언제냐면은 9월 말 매일 지급이에요. 일정 기간 지급 아니에요. 이게 다음 문제예요. 매일 지급이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냥 조회 누르면 돼요. 안 뜨죠. 안 뜨죠. 아까 얘기했던 안 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번호를 적은 이유가 그거였고요. 대상자 추가를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번호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가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번호 있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1, 3, 6, 8, 9 이거 한 번 잘못 입력하면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14, 15, 16 이렇게 해주면 돼요. 확인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8명이죠. 맞네 8명.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한번 수행해 볼까요? 대상자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여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해주고 일괄 적용에 자 클릭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일괄 적용을 할 때 평일은 몇 시간? 10시간 근무합니다. 회사 뭐 이렇게 아니 생산직은 이해하겠다만 격리직은 10시간을 근무한다고요? 평일입니다. 비과세 얼마? 12,000원. 평일만 적용을 해요. 그럼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기가 시급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나도 이렇게 돈 받고 싶다. 우와 나 이렇게 돈 받고 싶다. 나도. 네 그래서 부럽네. 근데 일용직은 한순간에 돈을 많이 받지만 일이 없으면 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괄 적용에 자 클릭해줘요. 토요일 거 적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 거 토요일 거 합치면 안 돼요. 토요일 거 따로 2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면 됩니다. 비과세는 없어요. 그럼 토요일 것까지 이제 되는 거죠. 자, 다 됐죠. 토요일 거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문제를 보고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해당 지급일자 대상자는 30일 중 25일을 근무하였으며 과세 총액은 414,720이다. 자,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무 일수는 개별적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과세 총액은 이 금액으로 돼 있는 거예요. 414,720이다. 맞죠? 여기까지는. 근데 앞에 부분에 근무 일자를 자 보면은 개인정보를 제가 한번 볼게요. 개인정보에서 근무 일자를 보면은 30일 중에 25일 근무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중간에 끊어져서 입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이희성 사원은 급여계좌를 지급받으며 신고 대상인 비과세 항목은 지급받지 않았다. 이희성은 볼까요? 이희성의 개인정보를 보면은요, 보니까 기속 월총액, 출결일 총액으로 되어 있고요. 자, 급여 계좌를 봤을 때 월지급액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과세총액 얼마? 327만원. 비과세 252,000원. 예, 이렇게 해서 회사 부담금, 고용 부담금 하니까 차인지 금액이 3492570. 근데 비과세 항목은 지급받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비과세 신고분이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은 지급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 신고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답이 2번인데 틀린 걸로 비과세 신고분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희성한테는. 그래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도 헷갈렸어요. 순간. 그 다음 3번 김하나입니다. 김하나 사원에게 연장 비과세는 총 252,000원 지급되었고 소득세는 57,500원 예, 공제되었다. 57,750원. 소득세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요. 근데 비과세는 252,000원이 아니죠.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 252,000원인 거예요. 근데 비과세 신고분을 봤을 때 132만 3천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의미가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한주원 사원은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자, 이 말은 맞나 한번 볼까요? 4대 보험이 이제 소득세 공제가 안 됐다고 하니 보니까 맞죠?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돈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2024년 9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조회나 사원의 사업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에 실제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에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조회나 사원이에요. 자, 봅시다. 해당 지급일에 실제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사원 등록에서 조회나 거를 이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원 정보 등록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용직 급여자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랑 조건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조회나 자 클릭을 해요. 자, 조회나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4대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함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못되면 돌리기 힘들어요. 이건 연습용이라 가지고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생산지 비과세 적용을 안함으로 해줍니다. 안 해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다 프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안 하는 걸로 해요. 끝. 이렇게. 그럼 확인해주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용직 급여 지급을 봤을 때 똑같이 2024년 9월 기속이고요. 지급일은 2번으로 일정 기간 지급으로 잡아줍니다. 자, 조회 누르면 돼요. 그럼 조회나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조회나는 4대 보험 다 없고요. 여전 걸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그 전 문제와 똑같이 체크해주고 일괄 적용에 자 체크해주는 걸로 합시다. 자, 평일 1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는 얼마냐면은 12,000원. 평일만 적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가정을 합니다. 그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한 거예요. 끝.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김연호, 김향기, 김현홍, 정명 이제 다 돼 있죠. 예, 다 돼 있고요. 일요일 건 다 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급여 계산했을 때 실제 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특정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의 이제 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급여 총액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인 지급액을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호 880620원이 됩니다. 4대 보험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고 4대 보험 포함하면은 답이 1번 아니면 2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 연장 안 하고 4대 보험 다 안 했으니 358806201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당회사는 1000번 인사 2급 회사 본사의 사업장 기준 2024년도 2분기 과세 총액 및 비과세 총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급여관리에서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현황조회 파트입니다.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키워드가 돼요. 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다. 여기가 키워드가 돼요.
사용자 부담금 포함 제외 나오는데 사용자 부담금 볼 때 어디서 보냐면은 연간급의 현황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간급의 현황에서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조회의 기간은 2024년 2분기 4에서 6월입니다. 분류는 지급 공제이고요. 지급 구분은 급여로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뭐 급여 이거 뭐 조건이 없고요. 사업장은 본사 거만 보면 되고 조회 구분은 아무것도 없고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세 총액과 비과세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세 비과세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과세 총액과 비과세 총액이 나오는데 이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여기가 답이 돼요. 자 과세 총액은 얼마? 1억 1367만 5620원입니다. 비과세 총액 얼마? 10248-420 1024만 842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24년 8월 기속 급여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대장을 집계하여 확인했을 때 부서별 지급 공제 항목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2024년 8월에 급여에 대한 대장이에요. 이거 합치면 돼요. 급여에 대한 대장. 뭐예요? 급여 대장입니다. 자, 조건은 뭐예요? 지급 공제 항목 금액이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급여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8월입니다. 지급일 조회 조건은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집계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급 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서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교육부 한번 볼까요? 교육부는 이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근속 수당이 이제 어떤 것이 안 나와 있죠. 그 위에 수당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출력 항목이 자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에 기본급 나와 있고 지금 근속 수당이 나와 있고 지금 고용보험 지금 사회보험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고 야간근로 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간근로 수당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여기 있다. 이걸 다 체크를 해요. 이 체크 안 해서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용 누르고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 항목 자 여기서 자 클릭을 해서 추가시켜주면 돼요. 자 그래서 교육부는 근속 수당이 얼마냐면은 50만원이에요. 근데 30만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50만원 되어 있죠. 그래서 17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어요. 1번에 대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국내 영업부예요. 국내 영업부의 고용보험 얼마냐면은 147180원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 생산부예요. 생산부에서 사회보험 부담금 돼 있는데 사회보험 부담금은 60만 2150원이에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자재부예요. 자재부는 얼마가 돼요? 야간근로수당 10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근무자별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2024년 2분기 002의 2조 근무조 기준으로 조회 시 근무조 전체 월별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내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미 나왔습니다. 뭐예요?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입니다.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자,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은요, 이 메뉴판에 있어요.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4년 2분기예요. 그래서 2분기는 4에서 6월이 되고요. 자, 지급 구분은 급여 뭐 할 필요 없고요. 굳이. 자, 여기에서 조회 구분은 근무조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사업장은 어딘지 딱히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구분은 급여로 돼 있네요. 급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근속수당에 한번 볼까요? 근속수당은 얼마냐면은 240만 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자, 2조 거예요. 2조 거. 자, 조건이 이제 근무조인데, 근무조에서 이제 근무조를 제가 체크 안 했네요. 2조 거 다시 할게요. 자, 2조 거만 다시 조회를 했어요. 자, 2조 거를 해가지고 근속수당은 얼마냐면은 여기 밑에 파란색 거 보시면 돼요. 여기 얼마? 240만 원이 돼요. 그 다음 고용보험 얼마예요? 밑에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용보험 금액이 나와요. 얼마? 53만 1,540원. 18번에 답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리죠. 53만 1,540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3번 사회부담 보험금이에요. 사회보험 부담금은 3083940입니다. 맞죠? 여기서 소득세는 얼마예요? 소득세는 오른쪽 라인에 있죠? 얼마? 47132405원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이금 문제 19번입니다. 자,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몇 번 나왔던 문제고요. 자, 급상여 지급액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를 여기 변동이죠. 변동. 그래서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원별 상여 변동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준 연월이 언제냐면은 기준 연월 2024년도 8월이에요. 자, 지급일은 언제냐면은 1번이고요.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시킵니다. 그럼 똑같이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사업장은 딱히 없고요. 전체 사업장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엄연의 사원인 경우 근속수당 항목이 5만원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엄연의 한번 볼까요? 엄연회가 지금 보아하니 근속수당이 5만원이 올라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죠. 확인을 했습니다. 5만원 증가했다? 맞아,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공제액은 감소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금액이 여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감소했어요? 늘었어요? 오히려 감소했죠. 감소했는 비율이 뭐지? 자, 이렇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맞죠? 자, 그 다음 3번 전체 급상여 지급 대상 인원 및 비과세 지급의 변동 사항은 없다. 전체 급상여 이제 지급 대상 금액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전체 급상여 인원 22명 그대로, 비과세 460만원 그대로,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4대보험 금액이 내려갔지?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4번
전체 소득세 공제액 및 기본급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다. 전체 소득세 공제액 및 기본급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대요. 그러면 소득세 한번 볼까요? 금액이 다를 건데요. 근데 기본급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소득세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소득세는 금액이 변동이 됐고, 근데 기본급은 아까 봤듯이 금액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는 거 맞아요, 여기는. 하지만 소득세는 변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래서 19배당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 예산은 인사 2급 인천 지점의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공제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기의 사원 중 2024년도 3반기 동안 소득세가 가장 적게 공제된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 회사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별 지급 공제 현황이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당별 이제 라고 돼 있는 부분 딱 하나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2024년 3반기 동안 T00 소득세를 공제된 사원, 적게 공제된 사원 누구냐 찾고 있죠. 상반기면은 1에서 6월이고요. 수당 코드는 T00. 소득세. 사업장은 인천 지점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물어봐요. 자, 소득세를 보아하니, 자, 여기 김하영. 자, 체크. 노희선. 체크. 그 다음에 정용빈. 체크. 오진영. 체크. 이렇게 돼요. 자, 보아하니, 자, 이렇게 돼요. 자, 얼마냐면은, 정용빈이죠. 소득세가 가장 많이 낸 사람은. 그러면 그 와중에 적게 낸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김하영이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적게 낸 사람을 찾는 거니까. 김하영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ERP 인사 2급은 문제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뭐 어려운 부분도 없었고, 풀이 해설도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을 대충 하고 넘기기에는 이제 좀 아까운 부분도 많고, 인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꼭 설치하시고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사 1급은 이제 첫 시작 얘기했듯이 2025년도 1회차부터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문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1급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기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셔서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